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흥으로 소리쳐 노래하고 춤추고, 흥으로 시를 쓰고, 흥으로 사랑하고, 신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들이 신명나게 춤추고 하는 것은 그 신명은 스스로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흥이 많고 신명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흥이 어떻게 그 시를 쓰게 하고 그런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제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 한 젊은 선비는 동문수화간 동무가 그리워 한양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듯 그 동무를 보고 싶어 했다. 선비는 흥이 많았는데 동무 또한 그랬다. 달이 대낮같이 밝은 밤이었다. 달이 밝으면 생각나는 것이 그 동무이고 그 동무를 생각하면 내면 어디선가 시가 솟구쳐 오르고 술이 마시고 싶어지고 만나면 시를 짓고 싶어지고 실제로 시를 읊고 그랬습니다. 제가 달몸살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몸살이라고 하면 비가 오려고 기압이 낮으면 몸이 쑤시고 이상하게 아프듯이 달이 환하게 밝으면 감정의 충일 같은 게 일어나서 사랑하고 싶어지고 시를 쓰고 싶어지고 춤추고 싶어지고 그렇게 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동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기 북쪽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을 쓰니까 여기서는 그걸 못 쓰겠어요. 그걸 쓰면 마치 공산당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동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무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동무가 사는 곳은 시오리길 저쪽 마을에 있었다. 시오리길이면 한 6km 이상 떨어지죠. 달밤임에도 불구하고 선비는 호련히 동무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달을 머리에 인 채 내를 건너고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갔다. 친구를 만나면 할 얘기를 생각하고 그의 말에 대꾸할 동무의 말을 떠올렸다. 일어나는 흥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가 달을 시로 읊으면 동무가 그 시에 응수할 터인데 동무의 성정을 잘 아는 선비는 그 동무가 읊을 식구를 떠올렸다. 그 시를 자기의 시인 양 소리내어 읊고 나서 거기에 응대하는 시를 또 한 수 읊었다. 그 동무가 거기 응대에 읊은 시를 소리내어 외웠다. 동무의 목소리는 음습하면서 낭낭했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로 들리는 듯 했다. 이렇게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지금 밤에 동무를 만나러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만남에 술이 없을 수 없었다. 동무의 아내는 가용주를 내놓거나 그게 없으면 주막으로 달려가 술을 받아올 것이다. 동무는 술에 얼큰해지면 그와 시에 대한 토론을 하기를 즐겼다. 동무는 이태백의 시와 백나천의 시와 두보와 구런의 시들을 줄줄 암송한다. 동무는 구런의 신들린 듯한 시를 좋아했다. 동무를 만나 서로 읊어낼 시들을 실제인 듯 머리에 새겼다. 그 시를 읊었을 때 동무가 응대할 시구절을 머리에 새겼다. 오늘 밤 왜 이렇게 시가 선명히 잘 떠오를까?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동무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에 이르렀다. 동무의 마을이 달빛 아래 그림같이 드러났다. 산언덕의 내리막길을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들판길을 건너다가 뇌를 건넜다. 뇌뚜구에 이르렀을 때 문득 야릇한 자각 증상이 일어났다.
달이 서편 하늘로 기울어 있었다. 이 밤에 이 길로 지금 동무를 만나러 꼭 가야 하는가? 동무는 시방 아내와 잠자리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한데 내가 쳐들어가면 그들은 잠을 깨고 동무의 아내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허둥지둥 바쁘게 서두를 것이고 가용주가 없으면 술을 받으러 주막에 갈 것이고 안주를 장만하고 술상을 차려야 할지 모른다. 그 무엇보다 그의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자각증상은 자기의 속에 일어나 있던 흥이 모두 연소되고 있음을 사그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자각증상이 자기의 속에서 그 흥이 그 신명이 이미 연소되고 다 타지고 없음을 말해주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무와 서로 주고받을 이야기는 이미 모두 해버렸고 서로 응수하려 한 즉흥시도 이미 다 맛본 상태였다. 모든 것이 해소되었는데 아내와 단꿈을 꾸고 있을 동무를 괴롭혀서 되겠는가. 문득 선비는 발을 멈춘 채 머뭇거리다가 몸을 돌렸다. 뜨겁게 주고받을 사랑을 다 소진해버린 남자가 여자를 외면하고 돌아서듯 동무의 마을을 뒤로 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가면서 동무와의 작별하는 시를 짓기 시작했다. 불경에 달동한 동무가 유마경 속의 유마거사의 논조를 빌어 읊고 있었다. 달을 가슴에 안고 오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더니 달을 등지고 가지 않는 모습으로 가시는가. 달이 지면서 자네 갈 길을 비춰주고 있네. 그 시를 읊고 나서 선비는 오른손으로 자기의 엉덩이를 치며 절창이다 하고 외쳤다. 자기가 혼자 시를 읊고 나서 자기 엉덩이를 치면서 절창이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혼자 좋은 시를 읊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기 엉덩이를 치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먼 훗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선비는 그 동문수화관 동무와 술을 한잔 나누다가 그 동무에게 과거 어느 달밤에 동무의 마을까지 달려갔다가 그냥 돌아온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동무는 서운해하며 물었다. 아니 시오리길을 달밤에 걸어 우리 마을에까지 왔다가 그렇게 무정하게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선비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에 이 사람아 흥이 다 해버렸는데 벗을 만나 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흥이란 무엇인가? 시인은 흥에 살고 흥에 죽는다. 흥은 시를 만들고 한 사람을 시인으로 만든다. 흥은 시인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한다. 흥은 시인의 생명력이다. 흥은 즉흥시를 쓰게 한다. 흥은 이성을 사랑하게 하고 달과 별과 구름과 들풀들이 피워낸 꽃을 사랑하게 하고 시가 되게 한다. 흥은 내면에서 외부의 어떤 일로 인한 부추김을 받아 일어나는 신명 혹은 들뜬 즐거움으로 들썩거려지는 것이다. 그것은 신명, 신바람과 비슷한 감정의 한 현상이다. 인간은 흥과 신명, 신바람을 즐기는 놀이하는 동물이다. 달이 밝은 밤이나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총총 밝은 밤이나 남풍으로 바다에 파도가 일고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면 흥이 나고 신명이 오른다. 신명은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 일의 즐거움으로 인해 탄력이나 관성이 붙은 신바람 현상이다. 흥, 신명, 멋스러움은 비슷한 감정이다. 그 흥과 신명과 멋이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가의 글을 윤기 있게 하고 탄력 있게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흥과 신명, 멋스러움이 아주 많다. 민속음악, 민요, 풍물, 춤이 발달해 있다. 시와 소설도 마찬가지다.
흥과 신명과 멋이 어떻게 글에 활용되는지, 시에 활용되는지 예문을 살펴보자. 그럼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시인데 이 시 속에 어떻게 이 시를 쓴 사람의 흥과 신명이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 신화의 속살처럼 고요한데 누군가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다. 밤안개 속 어딘가에서 고통을 비틀어 짜면 방울방울 빛이 되어 떨어지고 그것들은 까만 새들이 되어 샛노란 별들의 숲속으로 날아간다. 이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시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한 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시 백년지기 내 친구라는 시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흐려진 눈을 감아도 내 바다는 보인다. 시와 사랑이 고프던 시절 한밤에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면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면 거기 바다가 있었다. 이 자식아 왜 불러냈어? 왜 불러냈느냐고 어깃장을 대면 그냥 싱긋 웃기만 하고 둠칫 둠칫 철썩 철썩 온몸 춤을 추었으므로 나도 그 미친 듯한 춤을 따라 추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이 객기와 광기로 점철되던 그 시절부터. 그 다음에 한 편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즉흥시예요. 거시기와 머시기라는 시인데 서울 아들 둘이 할망구 다 된 제 엄마만을 모시고 동남아 4박 5일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내와 절친한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하루 3끼 모두 아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꺼내 전자레인지에다 돌려 먹고 지내는 망구 시인에게, 망구 시인은 접니다. 망구 시인에게 한 꾼에 가지 그랬소? 하고 허두를 꺼낸 다음 귀신이나 도깨비들이나 알아들을 말을 남기고 갔다. 혼자 거시기 하기 쪽간 머시게 하겠구만이라. 이상입니다. 거시기와 머시기라는 이 시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동남아 여행을 가지 않고 남은 호라비인 제가 괴롭기만 할 것으로 생각하면 착오죠. 혼자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절대기도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절대고독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흥이 있어요. 그런 흥을 즐기고 있는 때에 아내하고 친한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아는 체를 한 겁니다. 그러지만 내가 아니 혼자 재밌어요. 그렇게 말을 해봐야 내 속으로 알아줄 리가 없죠. 그 사람이. 나 혼자 즐겁다는 그것을 말해봐야 그 노인네가 알아들을지 않으므로 혼자서 웃고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뒤에는 혼자서 웃었다고 하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혼자 시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흥, 그걸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시는 마치 이태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시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 산중에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 않고 웃기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산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즐거움을 말해봐야 사람들이 알 까닭이 없으므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웃기만 한다. 이 산중에 물이 흘러가는데 복숭아꽃이 떨어져서 흘러가는 거기는 가히 인간 세상이 아니고 별천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산중에서 사는 혼자서 느끼는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 동남아 여행을 가지 않고 혼자서 밥 끓여 먹고 사는 노인네의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흥을 시로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